자,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원래 이제 조금 오래된 이론인데 이것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했던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여기 트라벨 그리고 시몬스라고 써 있는 이제 이 두 분이 쓴 책인데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책으로 아주 고전적으로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연관통이라고 해서 X자 돼 있는 곳에 근육이 뭉치면 이 빨간색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통증이 생긴다. 이런 이론들이 바로 근근막 통증 증후군 이론인데 이제 이 이론들이 더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많이 발달이 됐겠죠. 그리고 이 이론은 그 근육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는 근육과 근막에 대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얘기하는 증후군인데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이 책은 근육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근막 이야기는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내용은 이탈리아의 근막 연구자이자 물리치료사인 이제 루이지 스테코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근막 도수치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연결된 근막의 배열들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만 등 부위의 근막이 뻣뻣한 경우들도 있고 허리가 아프지만 복부의 근막이 뻣뻣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배열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도 좀 더 다양한 부위의 근막들을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근막이 전신에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연결된 근막들이 뻣뻣해지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우리가 겪는 허리 통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막이 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근육은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인 근막은 완전히 소외돼 있었어요. 의대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실제 해부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근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해도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인 근막은 보통 뜯어서 버리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막은 많이 소외된 기관이었어요. 근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근막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활발해졌고 이때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근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감싸는 포장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에서 생성된 힘을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있는 감각들을 뇌로 전달해 주고 또 뇌에 있는 정보를 또 말초로 전달하고 그리고 세포의 대사까지도 관여하는 그러니까 신체 활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 점차 밝혀집니다. 근막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네. 이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그러니까 해부 실습 때 쓰레기통에 버릴 그런 조직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밝혀집니다. 아직도 근막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관심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점차 근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그 근막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근막의 오렌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근막을 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오렌지 안에 있는 이 과육을 근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오렌지 보면은 우리가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 있죠?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을 피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피부 바로 안에 있고
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 있잖아요. 그 얇은 막을 근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고요.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먹을 때 이 고기를 굽거나 삶기 전에 이 고기 바깥에 있는 막, 이 막을 떼어내잖아요. 질기고 뻣뻣한 그 막. 그게 인제 근막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그림처럼 근막은 아주 작은 근섬유 하나까지도 감싸고 있고, 또 이 근섬유들이 모인 또 이 바깥도 감싸고 있고, 그리고 커다랗게 우리가 뭐 이두근이면 이두근, 삼두근이면 삼두근, 뭐 중둔근이면 중둔근, 이런 근육들을 또 크게도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 속까지도 촘촘하게 근막들이 다 포장재로 싸고 있고, 근육 바깥도 포장재로 싸고 있다. 그 그림을 여기다 담아 놨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생각보다 근막과 근막, 그리고 근육과 근육 사이를 감싸고 있는 이 근막이 모양이 거미줄처럼 촘촘하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근육과 근육, 그러니까 이 안에 싸고 있을 때,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을 때 그 사이도 마치 이렇게 풀이 엉킨 거미줄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는 데가 뻣뻣해지면 근육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이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들도 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근막은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전 세계 근막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세계 근막 학회가 있거든요. 그 근막 학회에서 일종의 프로젝트로, 근막은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인들이나 또 의사들 중에서도 근막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시체에 있는 근막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시회를 해 보자라고 해서 유럽에서 그런 전시회가 열렸는데, 프레이아라고 하는 전시회예요. 그 전시회에서 만든 모양입니다. 이렇게 인제 실제로 시체에서 근막이 쭉 연결된 것들을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근데 이 근막이 어느 하나 끊어지는 부위 없이 머리끝, 손끝, 발끝, 그다음에 복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으로 근막이 연결돼 있더라.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또 형상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미줄 모양이면서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거를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림도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근막은 3차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든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내시경으로 이렇게 근막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 모양을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촘촘하게 우리의 모든 기관들, 장기들, 그리고 뭐 힘줄, 인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싸면서도 연결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근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많고 연결돼 있고 한 이런 근막이란 조직이 뻣뻣해지면 당연히 통증을 일으키기 쉽겠죠. 허리에 있는 근막들이 뻣뻣해지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이 꼭 디스크랑 협착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고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막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 근막 학회에서 좀 새롭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막이 근육을 단순히 싸는 막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근막을 근육을 싸는 막이 아닌 좀 새로운 정의를 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려운 말이어도. 자, 근막 혹은 근막 시스템이라는 거는 콜라겐을 포함한, 그러니까 인제 근막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로 콜라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한
결합 조직의 3차원 연속체로 아까 제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 3차원 연속체로 몸 전체를 관통한다. 그리고 이 근막은 모든 장기, 근육, 뼈, 그리고 신경까지도 감싸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신체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모든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게 근막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장기도 감싸고 근육도 감싸고 뼈도 감싸고 신경도 감싼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막은 전신으로 연결된 긴장력의 그물망이고 근막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높은 수분 함유량과 풍부한 신경과 또 혈관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막은 커다란 감각기관이고 우리 몸에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들이 많고 기계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